저는 구매 대행을 전업으로 집구석 사업가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완전 시스템을 자동화해놔서 주에 4-5시간 정도 투자로 월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벌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에 또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볼게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실제 구매 대행을 전업으로 했을 때 실제로 일했던 이런 편한 복장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구매 대행을 접했을 때 집에서 컴퓨터 한 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구매 대행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중국어도 못하는데 배대지? 막 무슨 말이지? 막 괜히 안 해본 거니까 더 어렵고 낯설어서 시작을 못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번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리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올린 물건이 실제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 샵마인으로 주문 처리하는 법 영상도 있는데요. 오늘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실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이제 주문 처리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신규 주문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 보이시는 판매 관리에 발주 확인, 발송 관리에 오시면은 이제 어떤 주문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봤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임의로 구매한 물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좌우로 옆으로 넘겨가면은 이 주문에 대한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좌로 너무 길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이는 엑셀 다운을 받아서 이제 엑셀로 편하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상품 주문 번호에 있는 이 주문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은 주문서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주문 번호를 클릭하면은 주문서를 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상품을 고객이 주문했는지 이렇게 상품명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캠핑 테이블이 주문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구매하신 분 이름과 아이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잘 쓸 일은 없습니다. 상품에 옵션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옵션을 구매했는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수량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품 금액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품 금액은 할인 전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 결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이 상품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뺀 금액만큼 결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배송 정보에서 여기서 지금은 확인할 게 이제 없고 여기서는 개인 통관 고유부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아래 배송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수취 인명, 이제 받는 사람 이름, 연락처, 그다음 배송지를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배송을 할 때 필요한 정보는 여기 통관 고유부와 고객 성함, 연락처, 배송지, 그 다음 아까 위쪽에 있었던 어떤 상품에 어떤 옵션을 구매했는지 이 정보만 있어도 주문 처리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정확한 결제 금액, 그리고 또 수수료가 마켓별로 있는데 이 수수료를 뗀 금액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스크롤을 옆으로 넘기시면은 쭉쭉쭉쭉 넘기시면은 이렇게 수수료가 얼마고 실제 정산 예정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뜨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수기로 관리를 할 때 여기에 뜨는 정산 예정 금액을 따로 입력을 해서 실제 제가 버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샵마인이나 이런 프로그램 쓰지 않고 네이버에서 직접 주문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샵마인이라든지 셀러 같은 주문 처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은 거기서 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3-4개월 정도는 샵마인 같은 거를 아예 쓰질 않고 이렇게 수기로 각 마켓별로 들어가서 주문 관리를 하긴 했었어요. 그때도 주문이 한 달에 한 500개 이 정도 됐을 때도 수기로 관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쓰는 게 훨씬 효율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반에 건수가 많이 없고 나는 좀 차근차근 이제 프로그램은 나중에 좀 여유가 될 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각 마켓에서 수기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주문이 들어왔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하셔야겠죠. 아까 들어온 상품명을 내 스토어에서 직접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이는 이제 스크롤을 중간쯤으로 넘기면은 상품 번호라고 떠 있고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내 스토어로 이제 이동을 해요. 또 참고로 이동을 하기 전에 옵션을 먼저 알아야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옵션이 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스토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의 상품이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또 저는 고객의 편의 그리고 제 편의를 위해서 옵션별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해놓는데 아까 블랙 휴대용 책상 더하기 가방 옵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품이구나 한번 육안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 물건을 어떻게 타오바오에서 찾냐 하시면은 저는 별도의 소싱 리스트나 엑셀 리스트를 관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오바오에도 이제 위탁 개념으로 같은 물건을 수많은 판매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판매 코드를 관리한다고 해도 그 판매자 스토어에서 그 물건을 판매 종료를 시켜버리거나 가격이 다른 사람이 더 싼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로 엑셀로 리스트를 관리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미지 검색으로 물건을 찾아서 최저가인 판매자에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상품별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 검색할 수 있는 이 돋보기 버튼이 생겨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실제로 이 물건을 팔고 있는 다양한 판매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랑 이제 똑같은 썸네일을 가진 판매자 상품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진은 다르지만 같은 상품을 파는 다양한 판매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첫 번째 상품 판매자는 12,000원 정도로 대표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판매자는 9,000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가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판매자인데요. 64위안에 지금 이제 이 블랙 테이블과 가방 구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4위안이면은 약 13,000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매자의 경우에는 똑같은 상품인데 53위안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엑셀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때그때 찾아봄으로써 이렇게 1,000원, 2,000원씩 추가적으로 마진을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품은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한 2,000원 정도 플러스 마진을 본 건데 더 비싼 상품일수록 이렇게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저는 진짜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을 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물건이 하루에 5개씩 생긴다 했을 때 한 달로 치면은 꽤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저는 특정 이제 엑셀을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그때그때 이미지 검색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타오바오에서 설정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주문 배송지와 그 다음에 카드 정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도의 영상으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결제 정보와 배송지 정보가 세팅되었다는 가정하에 주문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상품을 바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고 타오바오 상단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는데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타오바오 메인 홈페이지든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든 상단에 번역을 누르시고 여기에 내 타오바오에 있는 구매한 제품으로 오시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구매한 물건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송 예정에 있는 것은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고 이제 판매자가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수신 예정에 있는 것은 타오바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낸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방금 막 구매했기 때문에 배송 예정에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물건을 구매한 상태가 되면은 저는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우선 들어가서 이 상품을 클릭을 하고 발주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 발주 확인의 기준은 제가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고객에게 내가 이 상품에 고객에게 내가 너의 주문을 확인을 했고 이제 물건을 주문을 했다 이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발주 확인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그때 계속 배대지에 신청서를 작성하면은 일의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중간중간에 타오바오에서 구매까지만 해놓고 배대지 작성은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타오바오에서 이 물건을 구매했다고 구분하기 위해서 발주 확인을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바로 이렇게 배송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거면은 발주 확인 안 누르시고도 바로 발송 처리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바로 배송 대행 신청서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 확인 버튼을 누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 구매까지 완료를 했으면은 바로 배송 대행지로 와서 배송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구대 판다님께서 런칭하신 배대지인 판다 로지스틱스에서 한번 배송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셀러분이 이제 기획하고 만든 배대지다 보니까 부가 서비스들이 확실히 좀 차별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저도 가입을 했고, 오늘은 판다 로지스틱스에서 배송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배대지마다 거의 유사해요. 거의 99% 이상은 배송 신청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방법은 한 군데만 하셔도 다른 데를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먼저 배대지에 오셔서 배송 대행 신청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운으로 보낼 거냐, 항공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이제 정식으로 수입을 할 거냐, 이 선택이고, 저희는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물건을 먼저 배대지에 보내고 거기서 한국으로 물건을 다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 통관이 아닌 단순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모두 확인했고, 해운과 항공이 있는데 보통은 해운이 훨씬 저렴해요. 근데 1kg 이하짜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해운과 항공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피가 큰 물건이나 무거운 물건은 무조건 해운으로 보내시는 게 좋고요. 뭐 옷이라든지 자그마한 소품 같은 거는 항공으로 빨리빨리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항공으로 통관하지 못하는 품목들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셔서 해운으로 보낼지 항공으로 보낼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캠핑 테이블 조그만한 거긴 한데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으로 일단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송대행 신청서가 보이게 되고요. 먼저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물건을 여기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진도 등록해야 되고 막 상품명, 오더 넘버, 막 금액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입력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배대지에서는 이렇게 주문서 자동 등록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서 자동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빈 칸이 나와요. 이 빈 칸에다가 타오바오 구매 내역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까 타오바오에 이제 나의 타오바오에 있는 구매한 제품으로 오시면은 이 상품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문한 이 내역을 그대로 이제 배송 대행 신청을 할 건데, 이 주문 내역을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는 여기 날짜 옆에 있는 네모 있잖아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 네모칸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글자들이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여기 배대지 신청서로 오셔서 이 주문서 자동 등록 여기에 와서 이 빈칸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트가 타오바오니까 타오바오 눌러주시고 가져오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상품명, 주문번호, 단가, 그다음에 URL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 붙여넣기가 됩니다. 처음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 이렇게 타오바오 주문 내용만 선택을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정말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될 거는 여기 품목 분류, 이제 저희가 세관에 통관을 할 때 어떤 품목이다 이렇게 신고할 때 쓰이는 자료고요. 여기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테이블이기 때문에 한번 테이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접이식 테이블이냐 뭐 야외 테이블이냐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관세 범위가 초과되지 않으면은 뭐 어떤 거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접이식 테이블로 그냥 신고를 해볼게요. 그래서 접이식 테이블 선택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뭐 실제 세금이나 내가 뭐 할인받은 금액 이런 걸 입력을 해서 실제 내가 결제한 상품 단가를 반영하기 위해 있는 칸인데, 저희는 금액도 저렴하기도 하고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대지별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제 이 상품 속성에 맞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상품이 좀 하자가 잘 나는 상품이다, 정밀 검수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사진도 더 자세히 찍어주는 전밀 검수 서비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조그만한 물건이라서 해당이 안 되는데 나중에 잘 깨지거나 아니면 부피가 크거나 특수 포장을 해야 되는 물건들 이런 거는 여기 포장 옵션을 잘 보시고 해당되는 포장을 더 보완해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잘 깨지는 뭐 가전 가구 같은 거는 우드 포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잘 깨지는 품목도 아니고 상자가 이제 너무 무거워요. 그럼 이제 저희가 무게별로 배송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또 이 상자 무게만큼 빼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마대 포장을 역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포장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가구 같은 거를 많이 팔면 이제 좋긴 하겠지만은 초반에는 이런 포장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파손이 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좀 안 깨질 만한 자그마한 물건 위주로 한번 연습으로 올려보시고 이제 좀 익숙해졌다 했을 때 이런 추가 포장이 필요한 크고 무거운 이런 상품들을 소싱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전기 제품은 중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컨센트 모양이 다른데 어떤 배대지에서는 한 500원에서 1,000원 주고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전자제품일 경우에는 무료로 대지코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출고 같은 경우에는 검수가 끝나면은 바로 그냥 이제 국내로 출고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요. 어차피 포장하고 바로 보내면 좋은 거 아닌가? 바로 출고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한 날짜에 물건을 여러 개 구매했으면은 이제 동시에 통관이 되거나 하면은 이런 관세 같은 게 부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거 체크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날짜를 나눠서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다른 이슈 없을 때는 그냥 바로 출고로 이렇게 출고를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관부가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 판매자가 대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체크를 하시면은 관부가세도 대신 납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은 국내로 왔을 때 이제 착불 택배, 경동 택배로 이관이 됩니다. 이런 이관되는 택배비도 미리 선불로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대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배대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배송지 정보입니다. 아까 이제 받는 고객의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주문 처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구매 대행을 배울 때만 해도 뭐 샵마인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방법도 거의 배우지를 못했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아날로그틱하게 복사 붙여넣기로 다 주문 처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주문 처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문 건수가 몇 개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긴 시간 소요되지 않고 주문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메일 주소 입력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필요 없고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는 수치 입력, 핸드폰 번호, 개인 통관 고유부, 주소까지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배송 신청이 됩니다. 이렇게 배송 신청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보이는 신청 접수란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이제 트래킹 번호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은 이 중국 내에 있는 택배 번호가 생깁니다. 이 택배 번호를 배대지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지 배대지에서 이 택배 번호를 보고 이 사람 물건이구나, 이 사람 물건이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이 상태일 때는 아직 타오바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제 이 상태일 때, 배송 중 상태일 때는 타오바오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타오바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게 되면은 이쪽에 주황 색깔로 이제 물류 번호 보기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이런 버튼이 생기는데 이 위에 마우스를 살짝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택배 번호가 나옵니다. 택배 번호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번호이고요. 그 다음 이 아래서 뭐 이 택배의 지금 현황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대지에 저희가 이제 이 상품 정보만 입력을 하고 아직 이 택배 번호를 입력을 안 했잖아요. 나중에 여기에 보이는 트래킹 넘버 입력 여기다가 이제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을 때 택배 번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주문 처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을 때 여기 트래킹 넘버 입력을 클릭을 하시고 아까 판매자가 입력한 택배 번호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은 얼추 이제 끝이 났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배송대행서를 신청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운송장 번호가 생깁니다. 이 운송장 번호를 바로 네이버에 가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미리 운송장 번호가 나오는 거를 선송장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배대지가 이 선송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송장을 지원하지 않는 배대지라면은 나중에 주문 처리할 때 좀 번거롭고 귀찮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가 서비스 이런 거는 뭐 전혀 없다고 치더라도 이 선송장 서비스가 지원되는 배대지는 반드시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배송 대행 신청이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다시 가셔서 이 운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배대지마다 배송 대행서를 신청을 하면은 미리 한국에 있는 송장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선송장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배대지에서 다른 옵션은 뭐 없다 치더라도 이 선송장은 반드시 지원해주는 배대지를 쓰실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운송장 번호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각 마켓에서 주문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송장 번호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오셔서 이 주문건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배송 정보, 택배 등기, 택배사 보통 이제 배대지별로 택배사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CJ 대한통운이 기반이고 요즘은 한진이나 롯데 쓰는 것도 좀 가끔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배대지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이 택배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송장번호 붙여넣기 하고 선택권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중간으로 또 스크롤 쭉 해보시면은 이렇게 송장번호가 이 주문건에 대해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 안 하시고 바로 여기서 택배 등기, 뭐 CJ, 다음 송장번호 붙여넣기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은 발송 처리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배송 중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배송 중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객한테 도착을 하면은 자동으로 배송 완료까지 넘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나 쿠팡, 다음 11번가 글로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송장번호를 미리 입력해서 주문 처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11번가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송장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택배 번호를 입력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켓별 처리 방법은 블로그에 별도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나 쿠팡은 이렇게 선송장을 입력을 해서 바로 배송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좀 설명을 더 덧붙이느라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켜놓고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타오바오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매를 하시고 직접 대표님들 집까지 한번 받아보시면은 진짜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바로 그냥 타오바오 홈페이지에 가서 이미지를 다운받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배송 대행 신청서 작성만 해주면은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진짜 집구석에서도 이렇게 아무 옷이나 입고도 컴퓨터만 있으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내 스토어에 올릴 수도 있고 또 고객에게 보내줄 수도 있는 정말 너무 좋은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실 것을 꼭 추천드려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